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가진 정책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군 수송사령부가 어제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역에서 전시를 가정한 철도 수송 실제 훈련을 펼쳐 우리 군의 독자적인 철도 운용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올해 전력화한 선로 평가 차량과 군 표준화 차를 운용해 철도 수송 종합 절차를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을 만나 평화를 이끌어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진전을 함께 이뤄가자고 답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분야는 바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한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만날 것을 권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든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성장 발전해왔다면서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까지 한미동맹을 확장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끌어낸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를 언급하며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함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갖고 싶다는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부지를 주는 것과 임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큰 요새가 있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길게 약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 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두 정상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만난 두 정상은 언론 생중계 회담을 50분 넘게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찬을 포함한 비공개 확대 회담은 그보다 더 길게 약 1시간 20분 동안 계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친밀감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회담은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동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과 주변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멀리서 보면은 늘 언제나 가까운 것 같지만 좀 복잡 미묘한 관계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저희가 오히려 그 인접 국가에서는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잘 몰랐다라는 식의 대답을 하면서 그 정보를 그 의견을 되게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위대한 지도자라며 언제나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찾아 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국방비도 증액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를 찾은 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현대화 방법으로 한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또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미군의 한국 내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28,500여 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도 언급했습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그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 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개혁 추진과 남북군사 긴장 완화, 한미 국방협력 강화 등 국민의 군대 구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병역문화 혁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2026년 전반기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소형 드론 확보와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병역문화 혁신과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7월에 이루어진 계엄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 위법한 명령 거부권과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령 금지 조항 신설을 검토하며 정보기관 기능도 재편해 유사 중복 기능을 줄일 계획입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군사 당국 간 통신선 복원 준비 등 조치가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긴장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미 국방협력 분야에서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와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보고됐습니다. 한미 국방통합협의체와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해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고도화하고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공동연구를 확대해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합니다. K방산 수출 부문에서는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체결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사우디 등 주요 협력국 요청에 대한 적시 대응이 병행됩니다. 국제 방산 전시회와 고위급 회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도 추진돼 K방산 수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세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군복무 여건 개선과 처우 향상 대책도 구체화됐습니다. 소위와 하사 기본급은 6.6%, 중위와 중사는 6%, 대위는 5% 인상을 추진하고 청년 간부 미래준비적금을 신설해 개인 납입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합니다. 군인 자녀 교육 지원도 강화돼 자율형 공립고는 영천고와 포승고, 화천고가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며 급식과 피복, 생활관 환경 개선 같은 병영생활 전반의 복지 향상도 병행해 군복무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현안 보고를 통해 국방개혁과 남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강화 등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구현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수송은 전승의 동맥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에 있어 수송작전은 매우 중요한데요. 국군 수송사령부가 유사시 군의 자체적인 철도 수송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김유정역 군 전용선 일대. 작전 지역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이 비행하고 정찰조의 지상 정찰이 이어집니다. 위험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수송사에 전군 최초로 도입된 선로 평가 차량이 궤도 위를 오릅니다. 선로 제원과 노후화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철도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화차가 등장합니다. 국군 수송사령부의 군 단독 철도 수송 실제 훈련의 현장. 이번 훈련의 중점은 유사시에 군의 자체적인 철도 수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군 수송사령부는 정찰부터 선로 평가 그리고 열차 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숙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용된 화차는 군 표준 화차로 불리며 50톤이 넘는 궤도 장비도 결박 장치를 통해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서는 궤도 장비 2종과 병력 수송칸이 단시간에 결박됐으며 안정감 있는 운행이 이뤄졌습니다. 철도는 한 번에 대량 화물을 수송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송수단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투입되지 못하는 전장 지역에서 전투부대 지속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철도 운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훈련에서는 군의 자체적인 철도기관사가 실운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김유정만면 접근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투입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수송 지원은 계속돼야 하기에 부대 장병들은 앞으로도 전투부대 지원에 첨단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군 독자적인 철도 수송 지원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화이팅! 군의 자체적인 철도 수송 능력을 입증한 국군 수송사령부. 전승의 동맥인 수송을 통해 오늘도 우리 국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육군 37보병사단이 청주 오창 지하공동구에서 통합방어훈련을 가졌습니다. 훈련은 적대 세력이 지하공동구에 폭발물을 설치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고 예비군과 경찰, 소방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지하공동구에는 전기와 가스, 통신이 집중된 핵심 시설로 피해 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부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전 수행 태세를 갖추기 위한 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 연계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은 복합적인 상황에서의 지하작전 절차와 합동 지휘 체계, 초기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부대는 밝혔습니다. 지난 보도에 육군 항공 사격 대회의 아파치 사격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엔 기동 헬기인 시누크와 수리온에서 펼쳐지는 기관총 사격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육군항공 사격대회가 한창인 경기도 양평 비승사격장에 시누크가 거대한 몸집을 뽐내며 등장합니다. 기관총 사수가 부지런히 탄약을 적재하고 비행 전 조율을 마지막으로 모든 비행 준비가 끝납니다. 저는 지금 항공기 대기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곧 있으면 기동 헬기의 대표 주자, 묵직한 속도감을 가진 시누크에서 기관총 사격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공중에서 벌어질 치열한 사격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기동 헬기 사격은 헬기에 직접 기관총을 결속해 진행하는 사격인 만큼 기관총 사수와 시누크 조종사들의 호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공중강습 작전간 생존성을 보장한 가운데 완벽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 3,000발 이상의 지상과 공중 사격을 진행하면서 이번 대회에 필요한 자신감을 배양하였습니다. 이 자신감을 토대로 기량을 마음껏 뽐내겠습니다. 기관총 결속이 끝난 수리온도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고 적을 발견한 사수는 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표적을 직접 타격하는 공격 헬기 사격과 다르게 기동 헬기 사격은 헬기에 탑승한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에 출현한 적에게 제압 사격을 실시합니다. 부대는 기동 헬기 최우수 부대 평가관 실제 드론을 띄워 추적 및 사격을 진행해 조종사와 사수의 전투 기량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며 기동일기는 총 18개 부문 중 개인 사격 4개 부문과 우수부대 5개 부문에서 겨루게 됩니다. 올해의 탑 펠리건을 향한 힘찬 비행, 한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사격 끝에 선발될 탑 펠리건은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FN 뉴스 차승유입니다. 전자전에서는 상대의 항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밍을 하거나 기만을 해 교란을 시킵니다. 이 교란을 막는 것을 항제밍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상톡톡 시간은 개발업체를 통해 항법 항제밍 장치에 대한 개념과 원리, 그리고 미래 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자 센서를 이용하는 그 관성 센서들 개발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사실 꿈의 기술입니다. 항법은 이제 많이들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 자동차에 다 항법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항법 장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항법 기술이 되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S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한 3에서 5m 정도 오차를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성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관성 항법은 관성 센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관성 센서의 대표적인 게 가속도계랑 각속도계가 있는데, 이 가속도계랑 각속도계를 정보를 받아서 이걸 한 번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한 번 더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라서, 위성항법은 워낙 먼 거리에서 신호를 보내다 보니까 전파 간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성항법은 전파 간섭을 받지는 않지만 누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장단점을 혼합해서 쓰는 게 이제 복합항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같은 위성 신호를 쓰거든요. 수신기가 이제 좀 다르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움직임이나 자동차의 움직임 정도는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군에 쓰는 것들은 일단 환경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진동 충격도 굉장히 심하고요. 때로는 고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 또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동작을 좀 해야 되고요. 군에서 쓰는 장비들은 결국엔 전쟁에 쓰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의 전파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전이라는 걸 벌이거든요. 전자전은 뭐냐면 전쟁 때 이제 통신이나 항법을 위해서 전파를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은 그 자원을 못 쓰게 하고 나는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파 공격을 서로 합니다. GPS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전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같이 더해져야지만 정상적으로 임무 완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무기에 그 항법 장치가 적용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천무 유도 무기, 그다음에 K1 계열 전차, K9 자주포,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에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거는 누리호, 발사체, 우주에 올라가는 위성체에 들어가는 항법 항제밍 장치도 저희가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항제밍은 사실은 이제 한자와 영어가 합쳐진 건데, 그 제밍을 대항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밍도 전파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한두 군데에서 전파 공격이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누군가 전파 공격을 했을 때 거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해 버리면 이쪽은 차단이 되지만 위성들은 하늘에 있고 이쪽에 있는 위성 정보를 이용해서 제 항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전파 공격을 당했을 때 그쪽 방향으로 신호 처리를 통해서 저희가 전파 너를 형성합니다. 전파 공격이 오른쪽에 너를 형성하면 그 신호를 저희가 안 쓰게 되는 원리가 기본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위성의 위치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안테나 이득을 그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키우는, 우리가 그거를 빔 조향이라고 부르는데, 제밍 공격이 오는 쪽으로는 전파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위성 신호 쪽으로는 이득을 키우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항제밍을 하고 있습니다. 항법 항제밍 기술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무기체계에 적용이 돼 있어서 기본적인 기술들은 대부분 성수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항제밍 전장 환경에서의 성능을 유지하고 고기동이나 고가속도 성능에서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들은 계속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드론 중에도 소형, 유도탄, 포탄 뭐 이런 것들에도 저희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형화, 저가화, 저전력화는 계속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 링크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에리오, 저궤도 위성을 위한 데이터 링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위성 데이터 링크로부터 받은 신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기술이 발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군수사령부가 진해기지에서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의 하나로 무인체계를 활용한 도서기지 군수품 수송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무인체계 수송의 장점을 활용해 어떤 상황에서도 작전부대의 전투력을 보장하는 군수지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통해 기존 40여 분 소요됐던 도서기지 긴급 군수품 함정 수송 시간을 절반가량 단축 수행을 입증했고 무인체계 기반 수송 시스템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취지를 잘 표현하면서도 누구나 알기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름짓기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응모 홈페이지를 방문해 플랫폼 이름과 설명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함정건조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안전 강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여러분의 안전이 K방산의 핵심입니다를 핵심 메시지로 5개 방산조선소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각 조선소의 함정건조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조선소 5개 사는 작업자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자외선 차단을 위한 쿨링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8월 26일) 기상정보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으며 충청에는 지금도 거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뇌우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으며 경기는 8시, 충청은 10시 이후 강수 악화되면서 구름 많고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남, 경남 지역으로는 구름 많고 오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구름은 개겠으며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내륙 일부에 안개 나타나겠으며 산악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원주가 2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항공작전은 충청 지역의 뇌우로 인하여 10시까지 일부 영향이 있겠으며 높은 파고로 인해 동해 12시부터 해상작전은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주간기상 전망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뇌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